분당 정자교의 보행로와 난간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인근에 있는 불정교에서도 침하 현상이 확인돼 통제 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에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내일은 후쿠시마로 출국합니다. 여당은 외교적 혼란을 자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정이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할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육계는 엄벌주의라며 우려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일부가 붙잡혔습니다. 학부모에게 연락해 마약 복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강남 나치 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배후 의혹이 제기된 부부의 남편도 체포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34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앞은 찬반으로 나뉜 시위대가 대치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기습사변 명단을 확인해보니 승부 조작 이외에도 폭력이나 금전 비리를 저지른 축구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모처럼의 단비 덕분에 산불은 대부분 잡혔습니다만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다리를 지나던 시민 2명이 5m 아래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는 전체 100여 미터 길이의 절반 정도가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뉴스9은 다리 붕괴 현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김성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책로 바닥에는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 구조물과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나뉜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보행로가 무너졌습니다. 쿠릉 소리 하면서 뭐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지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교량은 폭 26m로 왕복 6차선 도로며 양쪽 끝에는 보행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붕괴된 보행로 구간은 전체 길이 108m 가운데 50m 정도 됩니다.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 1명과 20대 남성 1명이 다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4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남성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 이 다리를 자주 이용하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기 무너질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맨날 걸어다니줘야지 비금하고 잠자나 여기 수리했대요.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는 분당 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6월 준공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자교와 산책로 주변의 통행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사고가 난 정자교는 작년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았고 이때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진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정하긴 이럽니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로가 무너진 정자교가 유관 점검 위주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은 건 지난해 8월입니다. 당시 B등급인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5월에는 비파괴 시험 장비 등을 이용한 정밀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년 5월 정밀 점검 결과 교량, 노면 등 일부 부재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노면 보수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다리 밑을 지나는 지름 20cm짜리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정자교의 노후화가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성남 탄천을 지나는 다리 24개는 대부분 90년대 초에 준공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젯밤부터 내린 비로 다리 주변 지반이 약화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말합니다. 시공 불량인지 또는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클랙이 발생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성남시 전체 다리 211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사고가 난 정자교에서 900m 정도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보행로가 주저앉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붕괴를 우려해서 양방향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이동 기자, 보행로가 얼마나 주저앉았습니까? 네, 지금 이곳 불종교는 양방향으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천을 지나는 차량들과 시민들은 통행이 막힌 이곳 불종교를 우회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불종교 보행로 침하는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 사고 뒤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24곳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불종교는 오늘 오전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에서 불과 9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준공 시기도 정자교와 같은 1993년에 지어졌습니다. 규모 역시 길이 110m, 폭 35m로 오늘 사고가 난 정자교와 비슷합니다. 탄천을 잇는 다리의 붕괴와 보행로 침하가 잇따르자 성남시는 주민들에게 탄천 산책로의 구간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자교와 불종교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원인을 파악한 뒤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성남 불종교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양곡관리법을 발의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 내에서도 이 문제를 농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술 먹은 사람처럼 갈짓자 행보를 계속합니다. 윤 정권 근본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넘어온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통과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부결될 경우 쌀 수매 기준을 강화한 새 양곡관리법 발의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끝까지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도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 쌀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른 농민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다 받아준다고 하면은 누가 저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농민들은 결국엔 피해만 보는 거예요. 여당도 망국적 포퓰리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체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민주당이 특정 지역과 계층을 염두에 둔 선심성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물론 쌀 문제 심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쌀 생산을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고 야당의 주장처럼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다 사주는 것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여당 대책회의에서 나온 대책의 수준이 이런 거라면 문제가 있죠.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생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진행자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조 최고위원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야당은 경박스럽고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정말입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에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정치가 그렇게 가볍냐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당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민생특위에 참여하는 한 초선 의원은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이야기였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엔 조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글이 쇄도했고 총선 위기론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이준석 사태에 책임 있는 김재원, 조수진 두 최고위원이 또다시 출마해 당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싸움을 붙이는 언론이 제일 문제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황당한 말은 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무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여당은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막말이라고 비판했고요.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느닷없이 윤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극단적인 주장을 펴면서도 위법 사안이 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 주장해왔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무능과 잘못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탄핵 소추에 걸리는 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에요. 여당은 가짜뉴스의 대명사인 안 의원이 망언 신기록을 다시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짜뉴스 아이콘 안민석 의원이 막무가내식 막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 없는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자진 귀국을 두고 기획 체포론을 제기했었고 현재 적색 수배 중인 배우 윤지호 씨를 의인으로 치켜 세우며 국회에서 윤 씨의 출판 기념회까지 주선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안 의원은 말만 하면 음모론이나 막말이라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로 불길이 완전히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의원 4명이 내일 일본 후쿠시마로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괴담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 쇼라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관련한 쟁점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은 민주당 의원 7명이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와 면담한 뒤 걸어 나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철회해야 된다. 수산물 수입 재개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 4명은 내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시마도 방문하는데 현지 전문가와 원전 인근 어민, 노동자와 만나지만 핵심 일정으로 추진하던 도쿄전력 면담이나 일본 의원과의 만남은 일본 측의 거절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면담은 사실상 거부가 되었고요. 일란 연맹과 협의가 되어서 논의가 될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본 방문을 강행하면서 한일 양국 모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과거 민주당이 사드 전자파 괴담을 악의적으로 퍼뜨렸던 걸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온갖 선정선동 및 괴담으로 우리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을 갈라치고 외교적 혼란을 자초하고 실제 지난 2016년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춤까지 추며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 사드 기지 주변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인체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 수준이었고 휴대전화 기지국 전자파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지금까지 당시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논의된 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란이 있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당연히 수입할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예. 그러자 2015년 일본 정부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했는데요. 지난 2019년 4월 WTO가 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면서 우리 편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왜 그럽니까?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해주면 이 수산물 수입을 막았던 근거가 사라진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몇 달 안에 제주 앞바다에 도달한다. 이 주장은 맞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7개월, 늦어도 이 2년 뒤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고 했는데요. 이 7개월이라는 주장은 중국 칭화대 연구 결과로 국제환경단체 이 그린피스가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변 해류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 필리핀에서 대만, 일본 동쪽으로 이어지는 이 쿠로시오 해류에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해류는 이 북태평양으로 흘러가서 한 바퀴 돈 다음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돌고 돈 바닷물이 제주 해역에 오는데 4, 5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뭐 시점에는 물론 이견들이 좀 있군요. 그런데 지금도 방사능에 오염된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주장, 이건 뭔가요? 네, 지난해 1월 후쿠시마에서 이 세슘 농도가 기준치의 14배인 우럭이 잡히면서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2011년 원전 사고 초기에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일부 유출된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탓이지 이 방류될 처리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어쩌다 잡히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2011년에 있었던 사고 때 나왔던 많은 양의 세슘 때문인 거고요. 현재 방류 대상이 되는 세슘은 사고 때 방출됐던 거에 비하면 10,000분의 1 수준이에요. 자, 물론 이런 문제는 정치보다는 과학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가 로비를 받아서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IAEA는 한국을 포함한 11개 나라 전문가들로 이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임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었고 분담금도 3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라 아무래도 입김이 셀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담금 비중만 따지면 오염수 방류에 민감한 중국은 이 2번째로 높고 일본의 2배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을 거부하고 우리한테만 모니터링 권한을 달라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국제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예, 홍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민주당의 주장에도 과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 문제만큼은 일본에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괴담도 사라질 테니까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 호소는 결국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번 수사를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결국 논란은 다음 대선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릅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뒤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온 트럼프는 25분 동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nd now this massive election interference at a scale never seen before in our country. I'm going to get him. This is a guy campaigning. 트럼프는 담당 검사와 판사에 대해 트럼프 혐오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지만 앞서 법정에선 무죄를 주장하는 짧은 변론만 하고 50분 내내 침묵했습니다. How did you plead, President Trump? How did you plead?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 성인물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34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Why did Donald Trump repeatedly make these false statements? The evidence will show that he did so to cover up crimes relating to the 2016 election.
오늘 공개된 공소장에는 이와 별개로 트럼프가 성인 잡지 모델과 도어맨에게도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사례가 추가로 적시됐습니다. 외신들은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트럼프는 최대 136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다시 둘로 쪼개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한 뉴욕 법원 앞 풍경은 둘로 쪼개진 미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찬반 시위대는 서로를 향해 분노하며 충돌 직전까지 갔고 미국 언론은 피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루 종일 생중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시위를 벌입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퍼붓더니 이내 거친 말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얼굴이 새겨진 깃발을 흔들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We have devolved into such a disgraceful display of hunger for power. 반대쪽에선 트럼프 체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정의 실현을 주장합니다. And we hope that this is the first of his crimes, that he will be prosecuted, and that there will be all the rest of his crimes will be prosecuted as well. 미 언론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트럼프 취재를 위해 헬기까지 띄우며 하루 종일 생중계했고 법원 앞에는 전 세계 취재진을 포함해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Had reporters lined up since midday on Monday for a chance to get in the courtroom for an arraignment that is expected to happen Tuesday afternoon.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 박해를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을 문제 삼으며 분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에 대한 송사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아 올 하반기 치러질 공화당 경선은 대혼전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집중력에 좋다면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준 사건입니다. 학생들은 의심 없이 마셨고 학부모들은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원가. 20대 여성이 설문지와 작은 병을 들고 서성입니다. 병에는 메가 ADHD라고 적혀 있는데 유명 제약회사 제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약 성분을 넣은 음료입니다. 일당은 10cm 크기의 우유병에 필로폰이 든 음료를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건넸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은 40대 남녀 3명과 20대 여성 1명으로 2명씩 2개조로 나눠 시음 행사를 하는 척 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음료를 받아 마신 학생에게는 조사에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았고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출시된 제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 나가지고 부모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이들의 협박을 받은 부모는 자녀가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까지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당 중 40대 여성 1명은 체포, 40대 남성 1명은 자수했고 경찰은 나머지 2명을 추적 중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6건, 강남구 학교와 학원은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이번 마약 음료 사건은 다소 충격적이죠. 어른도 속을 법한 수법인데다 학원가에서 그것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마약 범죄가 벌어진 건데 검출된 마약은 중독성도 강해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마약 음료 피해 학생은 모두 6명. 일부는 구토와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은 중독성과 함께 흥분과 각성 효과가 매우 커 뇌 발달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량의 경험만으로도 중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각성된 느낌, 쾌감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느꼈다면 후후에 일부러 마약을 찾아서 사용하게 될 위험성이 한 10명 중에 1명꼴 이상으로. 이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대치동 학원가 일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일당은 범행에 사용된 병을 시판 제품처럼 제작했고
판촉 행사인 양 나눠준 것까지 성인도 속을 만한 수법이어서 학부모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들끼리만 돌아다닐 일도 많은데 막 이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애당 쓰면 애들이 뭐 피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쪽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녀가 마약 음료 섭취 등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이렇게 3명입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40대 부부의 남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합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가상화폐 회사 관계자 40대 유모 씨가 강남 납치 사례를 지시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납치를 실행한 일당을 먼저 검거해 조사했는데 이들로부터 유 씨와 배우자 황모 씨가 수천만 원을 주며 사례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부부는 한때 피해자와 함께 가상화폐 발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도 임의 동행해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납치 살해 피의자 3명,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경우는 유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뒤 황대한에게 700만 원을 건네며 범행을 사주했고 황대한은 빚 3,500여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앞서 이경우는 투자금을 날리자 유 씨 부부를 찾아가 1억 9천만 원대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도 이경우 공갈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 전국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호남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참 반가워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메마른 주화모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수초만 대부분이었던 댐 아래 강에는 물이 가득 차 흐릅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면서 이곳 주화모는 저수율이 소폭 올랐지만 아직은 호수 곳곳이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에 100mm 넘는 비가 내렸지만 주암댐의 현재 저수율은 18.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농민들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밭에 생긴 물웅덩이에 배수로를 뚫는 농민의 표정이 밝습니다. 고추 심을 때가 물이 흥건히 됐어요. 어찌고 기분이 좋던지요.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안 와서 걱정했는데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참 좋습니다. 오늘 전국에 내린 봄비가 건조한 대지를 흠뻑 적셨지만 가뭄 해갈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에는 최대 4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고 전남 진도 126mm, 완도는 123.9mm가 내렸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항공편 234편이 결항했고 여객선 49개 항로 63척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 오전 중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점차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은 쌀을 두고 대치 중이죠. 국산 쌀이 남아돌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생긴 일인데 현장에서는 이런 논쟁이 허무해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더 저렴한 수입 쌀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충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근교의 한 반찬 가게입니다. 미국 쌀로 음식을 만들면서 국산 쌀을 쓴다고 속였다가 지난달 적발됐습니다. 인근의 한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에 미국산을 섞어 쓰곤 국산 쌀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단속하는 것 같지도 않고 탈로 쌀이 맛이 괜찮아요. 가격 대비. 지난해 수입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된 양은 442톤으로 전년보다 6.3배나 증가했습니다. 떡, 면, 쌀가루 등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가공품은 전년보다 12.7배 폭증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조약에 따라 매년 3-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국내 생산량의 10%에 달합니다. 한국 쌀도 싸다고 하지만 수입 쌀은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물가 상승에 비용 부담이 커진 일부 식당, 방앗간 등이 쌀값을 아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원가를 아끼려고 그런 면에서 하는 거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돈 아낄 때가 쌀밖에 없어요.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제 검문이나 단속 같은 거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이득만큼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단속의 그 차원을 좀 더 지금보다 달려야 된다. 수입쌀 속여 팔기를 막을 체계적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빵 하나에 커피 한 잔. 간식이나 가벼운 식사로도 자주 찾는 조합이죠. 그런데 비용적으로는 더 이상 가볍지가 않습니다. 제과업계와 커피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 손에 하나씩 들려있는 커피.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장인들이 몰리지만 최근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제품 가격을 500원까지 올렸습니다. 저가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거의 매일 커피를 찾는 직장인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생각해서 저가 커피를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동결된 음료를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도넛과 베이커리 업체도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한 유명 도넛 브랜드는 지난달 초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도 오는 8일부터 50여 개 품목 가격을 평균 7.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과 한 달 전에 식품업계를 불러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는 어쨌든 좀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 정도는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요. 업계는 원자재값 인상을 가격 인상 이유로 듭니다. 실제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6년 만에 30% 가까이 올랐고 식용유와 우유도 각각 15%, 17% 올랐습니다. 정부 눈치를 보면서도 슬그머니 가격 인상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치킨, 햄버거에 이어 빵과 저가 커피까지 오르면서 외식 물가 도미노 인상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정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 확대 반영하고 취업할 때까지 학폭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는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교육계는 엄벌주의라고 우려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 당정협의회. 여당 의원들과 교육부 장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교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현장의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당정은 수시 전형뿐 아니라 정시에도 가해 기록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최대 2년인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학폭 가해자는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초강력 대책입니다. 교육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우려합니다. 학폭 대책이 처분과 처벌 쪽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회복, 가피 학생 간의 교육적 회복. 교육부는 이달 중 학폭 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축구협회 기습 사면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승부 조작 외에도 폭력이나 금전 비리를 저지른 축구인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영구 제명된 선수가 청소년들을 지도한 사실이 알려져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협회가 4일 만에 철회했던 사면 명당 100명 가운데 48명은 승부 조작에 연루된 이들입니다. 승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축구인과 팬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과 마음,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52명의 명단도 발표됐습니다. 이들 중엔 금전 비리는 물론 폭행이나 기물 파손 같은 일로 징계를 받은 이들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8명이나 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들에 대한 관리도 부실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승부 조작으로 영구 제명된 국가대표 출신의 최성국입니다. 이 팀은 최성국의 대학교 동기가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원회에 통보해서 최성국이 와서 지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하겠죠.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 행위는 공정위원회 규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팀 선수 중 24명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최성국의 지도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기습 사면의 부실한 실태 관리까지 축구 팬들의 실망이 날로 커져갑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IMF도 한국 금융의 약한 고리로 부동산 PF를 꼽았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은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자체 자금 440억 원을 내고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에서 발을 뺀 대우건설. 1년 새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늘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57% 넘게 급감하는 등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한파는 지방에서 더 매섭습니다. 지방 투자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부실 우려가 특히 더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비은행권 부동산 PF 규모는 115조 5천억 원, 6년 새 최대 4배 급증했고 연체율도 9개월 만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다 보니까 건설업과 그러다 보니까 높은 측면이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건설업자 대출 연체율이 9%로 뛰었고 부동산 PF 연체율도 2019년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한국의 부동산 PF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비은행권 자금 구조는 부채 비율이 높아 취약해 보이고 부동산 경기는 역풍이 계속되고 있어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개별적인 사업장 수준에서는 부도로 가게 되는 사업장들이 나올 가능성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 사업장 500곳의 집중 관리 방침을 밝히는 등 금융당국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27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7번째고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인데 이번 연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외교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4월 국빈 방문 기간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며 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을 한 뒤 27일 의회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모두 6차례 있었고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특히 지난 16년 동안 한 나라 정상이 3차례 연설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앞선 6차례 미 의회 연설 중 4명의 전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는데 윤 대통령도 영어 연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외교안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간첩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일부의 대응 심리전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전 기술 독자성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해서 신고서를 내라는 건데 미국 기업과 합의가 안 되면 원전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우리 정부. 체코와는 입찰 제안서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등 신규 원전 수출 활동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미국에 입찰 사실을 신고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연방규정상 미국 법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과 함께 신고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기술의 독자성을 놓고 소송 중입니다. 결국 한수원의 법적 다툼 중인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요구한 건데 두 기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미 원전 공동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협상을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상 체코는 사후 보고만 진행하면 돼 신규 원전 입찰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됐던 한미 원전 공조에 자칫 균열이 생길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직원 출퇴근을 위해서 북측에 제공한 버스가 평양 도심을 다니는 장면이 버젓이 북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평양의 봄 풍경 사진입니다. 주차사 상탑 앞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중 낯익은 파란색 버스가 보입니다. 이 버스는 개성공단 운영 초기인 2005년 무렵 우리 정부가 북측 직원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 버스입니다. 작년에는 개성 시내를 돌아다니는 해당 버스의 모습이 북한 방송에 노출됐습니다. 최고 온도 33도, 습도 75%였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공한 건 총 290대인데 올해 촬영된 위성지도에선 개성공단 내 차고지에서 40대가량이 사라졌습니다. 10년가량인 사용 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 버스를 로고와 한반도기 등을 페인트로 지우고 재사용 중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교통수단이에요. 거의 전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없으면 전혀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통일부는 상대방 투자 자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 위반으로 보고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또 개성공단의 전기를 끌어와 의류 등을 무단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실사단이 오늘은 엑스포 무대로 예정된 부산 북항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특히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체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엑스포 실사단 일행이 빗줄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 속에서 우산을 쓴 채 북한 일대를 직접 둘러봅니다. 실사단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 개발 상황에 대한 부산시의 설명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Its process rate is about 40%. Then the empty site will be developed into an IP cluster. 엑스포 실사단은 부산시가 마련한 북한 일대 미래형 도심항공교통 UAM을 가상현실로 체험했습니다. 일부 실사단원은 실제 운행 시간이나 배터리 충전 방법 등을 물어보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전 중 북한 방문을 마친 실사단은 부산 시민단체들과 오찬을 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9 years ago, a signature collecting campaign garnered the support of 1.39 million individuals
making it a citizen-driven initiative. 오늘 저녁에는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가수 공연을 통해 K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엑스포 실사단은 내일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하고 광안리 불꽃쇼 등을 관람한 뒤 5박 6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가 문장으로 답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도 모델도 없이 입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영상의 수준은 어떨까요?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타트업 런웨이가 공개한 AI 영상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방 안의 사자, 빗속을 걷는 사람과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Now you can generate a video with nothing but words. No driving video, no input image. AI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서핑하는 팬더를 키워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3분 만에 2초 분량의 짤막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사진들을 이어붙여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카메라도 모델도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한눈에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AI 능력을 감안하면 조만간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진실이 아닌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최근 화제가 된 명품 롱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 죄수복 차림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모두 AI로 합성한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7월에 개막하는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여자 축구 대표팀이 잠비아와 2차례 평가전을 치릅니다. 선수들은 카타르 16강의 기적을 여자팀에서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여자 축구 대표팀의 훈련은 쉼표가 없습니다. 가장 반가운 얼굴은 9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베테랑 조소연입니다. 콜린 벨 감독은 능숙한 한국어로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저는 행복해요. 중요한 선수, 여자 대표팀 필요해요. 7월에 개막하는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기적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남자 대표팀을 이어서 또 월드컵 여자팀도 이렇게 주목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하고 싶고 최상의 결과로 여자 축구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에 성적을 좀 더 잘 내서 어린 선수들이 축구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그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비아와의 평가전은 월드컵 조별리그 모로코전을 대비한 최적의 모의고사입니다. 콜린 벨 감독이 2경기 모두 필승을 다짐한 가운데 에이스 지소연은 발목 부상으로 1차전 결장이 유력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Tired, it just spreads its wings, sleeps on the wind. If it ever does land, so it dies. 장구경의 독백에도 등장했던 발없는 새 마틀릿은 하늘에서 평생을 사는 전설의 새입니다. 이렇게 중세 유럽 여러 문장에도 들어가 끝없는 정진과 열정을 상징하죠. 제비 물러나간다. 박동진 명창은 만년의 판소리 전수관을 지어놓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87살 어느 아침 목욕을 하다 욕조에 비스듬히 누운 채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전날까지도 북을 잡고 소리를 놓지 않았던 줄기찬 삶이었죠. 송이 할아버지도 95세 집에서 세상을 뜨기 전날까지 바깥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후배들과 술잔을 기울였고 전날 저녁 지인과 통화하면서 내가 함부로 죽냐고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오복의 정점은 명대로 살다가 평화롭게 생을 마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 팝의 원조 디바 현미 씨는 그제 아침 대구에 가서 노래교실 공연을 했습니다. 오후에 서울집으로 돌아와 제부에게 오늘 좀 피곤하네요라고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죠. 그는 이튿날 아침 쓰러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집에 갔다가 그를 발견한 팬클럽 회장은 고인이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시원스럽게 웃으며 66년을 쉬지 않고 노래해왔습니다. 성격처럼 성량도 스케일도 큰 노래를 터뜨려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러면서도 늘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격려했습니다. 남아저 은퇴하면 이제 60년대 가서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악착같이 할 거야. 지난 2월 가수협회 총회에서 공로상을 받고 우리 오래오래 노래하자고 했던 걸 생각하면 아쉬움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도 칠순의 데뷔 50년을 맞아 80이든 90이든 이가 빠질 때까지 노래하겠다던 소원대로 85살 삶을 마쳤습니다. 미국 소설가 워싱턴 어빙이 말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저 돛이 팽팽한 상태에서 침몰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렇듯 현미 씨의 삶은 발 없는 새처럼 앉지 않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멈춰 앉는 순간 잠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일생에는 조용한 죽음이 찾아온다는 말처럼 많은 사람이 꿈꾸는 삶과 죽음입니다. 그는 그의 히트곡 제목처럼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4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영원한 디바 현미였습니다. 반가운 단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그래도 내일까지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경상 해안 쪽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옷은 좀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청주가 14도에 머물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와 광주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